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송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정말 무섭게 올라오네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자, 지금 현재 거래소 지수가 72포인트 상승 중에 있고, 코스닥 지수가 3포인트 상승 중에 있어요. 지금 또 거래소 위주로 추가 강세가, 추가 상승? 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이제 TV 출연이 있어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했는데 보면 일단 제 기본적인 현재 생각은 현재 저는 이제 서서히 코스닥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오늘 또 코스피만 갑니다. 어제는 그래도 코스닥이 셌죠. 그럼 어제 오늘 또 코스피만 가니까 생각이 바뀌었느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 강세론자입니다. 지수가 결론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지어 5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전형적인 강세론자죠. 내년 한 2분기까지 그렇게는 보는데 지금 올라온 파동 자체는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어제부터는 받고 있기는 해요. 어제부터. 그래서 일정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정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보면, 오늘 하이닉스가 드디어 50만원을 찍었습니다. 50만원에 도달을 했어요, 하이닉스가. 수요일이구나. 여기 하이닉스 실적 발표일, 즉 컨퍼런스 콜 일정을 보면 10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10월 29일로 돼 있어요. 저는 요때를 기점으로 조금 시장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를 기점으로. 잠깐만, 에코 달려. 에코 프로 세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심플하게 제 생각을. 코스피는 저는 이제 3,80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까지 잡기는 쉽진 않겠지만 대략 이제 다음 주 하이닉스 컨콜 일정이 있고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여기선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뭐가 있죠? 다음 주에 뭐가 많아요. 에이펙이 있죠. 에이펙.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약간 준비 단계인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이지 않을까? 뭐가?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는 그 현상들이.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3,886포인트까지 왔어요. 4,000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단계 4,000도 갈 수 있고, 뭐, 4,000이 뭐예요?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좀 오버슈팅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수가 이제 살짝 조정을 받을 때 많이 빠질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인버스를 혹시나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조정이 오면 세게 올 것을 기대하겠죠.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 지수가 지금 고점이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3,800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요. 거기에서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 그림으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여러 일정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는 것을 어떤 그 도화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저의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와, 2차전지도, 왜 2차전지도 세네. 빠지질 않네요. 아, 빠지면 좀 살라고 했더만. 그냥 사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세네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전 요 정도로 일단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흡사 이런 거예요. 지금 그나마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2,800억. 이게 장 초반에는 심지어 외국인이 매수하지도 않았어요. 초반에는 한 좀 간보다가 한 9시 반부터 슬슬 들어온 겁니다, 이게. 2,800억이. 그러면서 코스닥은 1,000억이 또 유출이 됐죠. 근데 보시면, 이제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수급적으로 이 정도 강세를 설명할 만한 정도의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거는 흡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지수가, 가끔 급락할 때 특정 이슈가 나와서 급락할 때 저도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가끔 하곤 해요. 매수세가 없다.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 없이 그냥 쭉 밀린다. 뭐 이런 말을 제가 가끔 많이 했거든요. 약간 이거 거꾸로 뒤집은 듯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매도세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쭉쭉쭉 더 그 관성을 받고 더 올라가는 듯한 모습도 좀 보여요. 네, 그냥 관성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수급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왔어요. 아까 오전에 장초반에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들어온 거고, 반대로 코스닥도 오전에는 별 동향 없었는데 얘는 오히려 매도가 좀 늘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한정에서는 또 다시 한번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로 한번 섹터별 종목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요. 저도 사실 2차전지 쪽을 조금 보고 있었긴 해가지고 2차전지, 오늘은 코스모가 쓰네. 코스모 좀 못 올라오긴 했죠. 코스모가 오늘은 좀 세네요. 코스모 신소재 지금 막 치는데 포스코 퓨처엠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을 예상한다면 봐야 될 것들이 뭐야 되었어. 네, 이런 시장을 예상한다면 봐야 될 것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죠.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또 하나 뭐야? 소부장. 얘네입니다. 얘네가 시가총액 그 상단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소부장. 로봇은 오늘 좀 부침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못 간 것들 일부 움직임은 있는데 로봇은 오늘은 좀 부침이 있어요. 차익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신고가 가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 오늘 센 게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까지 셉니다. 원전도 세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셉니다. 이쪽이 대부분 다 거래소예요. 코스피고. 이쪽이 오늘 세죠. 오늘 조선도 굉장히 센 편이에요. 조선도 굉장히 세고. 와이바이오로직스 축하합니다. 오늘 신고가 갔더라고요. 신고가 갔어요. 이 와중에. 이거 또 나만 놓쳤네. 근데 오늘 바이오는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와이바이오가 그냥 개별적으로 신고가를 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독립 리서치에서 리포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갔고, 이제 최대 매물대 2만원대 2만원 직전이 최대 매물대예요. 한번 볼까 이거? 차트나? 여기 제가 해놨죠. 19,000원. 여기가 최대 매물대입니다. 19,000원이. 이거 와이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이고요. 여기가 최대 매물대예요. 자, 바이오 많이 빠지죠. 에이프릴 제가 이제 어제 팔았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팔고 밑에서 다시 보려고 사실 팔았다고 언급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어제 지금 팔고 빠져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자리에서 잡을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얘는 좀 주봉상 이격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타이밍 잡으면 제일 좋긴 하죠. 그래요. 자, 포모큐브도 제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조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제 이거 차트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마치 저 때와 똑같은 거죠. 잠깐만, 이거 어제도 설명했잖아. 똑같은 거 가지고. 잠깐만요. 에피펜 좀 열고요. 이렇게 안 열려. 이때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얘 좀 시간이 필요한 차트라니까요. 보시면 이런 형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2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좀 찌질찌질 빠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거는 여러분 이제 개별 종목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종목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차트라서.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도 가격 조정 일단 있는 거예요. 조만간 리바운딩은 한번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찌질찌질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시간이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얘의 저점은 나중에 주봉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주봉으로 포인트 잡는 게 좋고 저도 그 포인트 잡으려고 해요. 가격 조정 이후에 단기 리바운딩 나오고 그 다음부터 기간 조정 들어갔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조만간 단기 리바운딩은 한번 나올 텐데 또 한번 찌글찌글 기간 조정 가고 사람들이 또 까먹고 있으면 그때 또 치고 가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는 워낙 좋게 보던 종목이라.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얘는 계속 그게 반복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바이오가 세진 않아요. 그냥 Y바이오 혼자 강한 거고,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오늘은 조정입니다. 오늘은 조정이고, 이제 중간중간 야 2차 전지는 코스모 쪽으로 붙었네. 아까 이쪽이 좀 세드만. 2차 전지는 코스모 쪽으로 좀 붙었고, 좀 덜 오르긴 했어요. 얘는 얘는 조금 덜 올랐어.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가격 메리트로 땡기는 것 같은데, 코스모화. 아까보단 신소재가 낫다. 9점 뚫고 땡기는 거죠. 방금 처음 봤을 때 그냥 샀어도 됐네. 그러네요. 방금 처음 봤을 때 그냥 샀으면 되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는 저는 못하고요. 못하고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은 합니다. 언급을 드렸다 함은 그 관심주로 이야기를 드렸던가, 혹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종목들은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어떤 룰상 못해요. 룰이 있어요. 금감원이 제시한 룰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제가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패널로 출연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바로 제재를 받습니다. 삼양엠텍도 엄청 오늘 세네요. 얘가 조선 지금 대장이죠? 신고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선기자재가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저 밑에 있는데, 위치가 뭐 세진중공업 이런 거 볼까요? 아직은 밑에 있는데, 삼양엠텍은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요 조선 종목들은 그냥 무던하게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오늘은 미포조선이 제일 세고,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위치나 좀 무던하게 좋은 편인데, 기자재는 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삼양엠텍이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세더라고요. 오늘 신고가를 혼자 이제 가고, 지금 상한가 부분까지 좀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뭔가 왜 이렇게 싸하죠? 왜 이렇게 싸하지? 너무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많이 벌어져가지고 조금 전 코스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코스피 조심한다라는 게, 근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코스피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오늘부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계산하고 보고 있고요. 오버슈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더 탄력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빠질 때도 이거는 금방 빠져요. 오버슈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많이 빠질 거라고 보진 않고 3,800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당연히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인버스는 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3,885잖아요. 3,900 가고 4,000 가면, 저 사람이 그래도 3,800 정도까지는 간다고 했으니까 인버스를 사볼까?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인버스는 지금 시장이랑 너무 안 어울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인버스 할 바에 그냥 현금 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현금 들고 있고, 종목들 매매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큰 그림은 코스닥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다음 주에 일정이 많아서 요런 것들이 약간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여러 일정들이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계속 요즘 찌글찌글하죠. 화장품 계속 찌글찌글하고, 제가 원익이 오늘 좀 센데, 이거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위치가 괜찮았어요. 지금은 좀 그렇고, 잠깐 볼까? 앞선 고점 8,200원? 제 유튜브 채널 명이 민망해가지고 저 바꿀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와우넷 담당자한테 저 유튜브 채널 좀 이름 좀 바꿔달라고, 물론 제 유튜브지만 이제 좀 아이디어 좀 달라고 제가 해놨는데, 제가 트릴 때 비아냥을 하도 받아가지고 제가 약간 노이로즈가 있어요. 제 멘탈이 아주 센 편이 아니라, 제 멘탈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종목 몇 개 트릴 때 비아냥 되시더라고,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때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애초에 저 이름을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도 좀 무슨 좀 건방져 보이고 그래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가 아마 정윤선 앵커랑 그 출연하던 방송 이름이 뭐더라? 이름 까먹었다. 출연하던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그 닉네임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갔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매수자들, 맞아. 매수자들이 예전에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한경에서도 되게 그 프로가 인기가 많아서 막 시즌2를 해야 되느냐, 3 해야 되냐, 말 많았던 방송인데, 결국 시즌1이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냐면 매수자들이 약간 사담하듯이 하는 방송이었는데 인기가 많았죠. 그냥 대본도 없이 그냥 사담하듯이 종목들이 쑥쑥 나오니까 좀 반응들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자, 종목들 좀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하나 익절하고, 사실 종목을 좀 사야 돼요. 저도. 그래서 같이 봅시다. 저도 지금 종목을 사야 돼가지고 오늘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요. 시장이 이래서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정윤성 앵커 결혼하고 그만뒀나? 결혼했잖아요. 애 낳고, 애 낳는다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아기 지금 낳았을 텐데 안 낳나? 이거 너무 또 사담이네. 근데 지금 그분이 방송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 잘 몰라요. 제가 방송을 안 봐서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개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바구라인. 우경이 잘 지냅니다. 우경이 저희 동네 살아요. 같은 동네 삽니다. 우경이 같은 동네 살아서 되게 웃긴 게, 가끔 지하철역에서 마주쳐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 사람 만나러 가고 저녁에, 그 친구는 집으로 오다가 지하철역에서 자꾸 마주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요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얘기가 맞냐면, 3,800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면 겁날 거 있나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3,800 중심이면 딱히 크게 겁날 거는 없는 시장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벌써 3,900이에요. 100포인트 빠지면 종목들이 좀 많이 또 조정은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은 3,900인데 내일 4,000이 될 수도 있는 증시잖아요. 지금 증시의 속도를 봐서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는 약간 경계등을 그래도 켜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게 이제 지수가 진짜 제 얘기대로 3800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는 형태로 간다면, 등락을 보이는 형태로 간다면, 코스닥이 많이 빠질 것이냐. 저는 오히려 그때 극적으로 코스닥이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때. 코스닥이 좀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인버스를 지금 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건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제가 만약 지금 인버스를 들고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사서 볼까요? 인버스가 코드가 뭐지?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는 안 사줬겠죠, 그래도. 인버스 일반적으로 252670이요? 아, 이거구나. 아마 여기서 많이 샀을 거예요. 주식 사듯이 여기서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딱 보면. 그쵸? 여기서 많이 샀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니까 여기서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가 몇 포인트지? 한 3200 되나요, 여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인버스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제가 만약에 샀으면 저 지금 못 팔아요, 저도. 이거 어떻게 팔아요, 지금? 저도 못 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차라리 이때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강세분자였으니까 이때는 특히 이렇게 양봉 한 번씩 뜰 때 저는 매도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왜? 전 되게 강세분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빠진 것만큼 또 빠졌어요. 전 지금은 손절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손절은 못 할 것 같고, 조금 그래도 기다려 볼 것 같은데, 당연히 본전까지는 못 기다리고요. 물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예를 들면 저도 뭐 하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잘 모르겠으니까 하방은 아예. 근데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뭐 이런 데까지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분은 여기서 인버스를 사고 여기서 한 번 더 사서 평단을 한 이 정도 맞춰놓고 좀 반등하면 그때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만 하셔야 돼요. 이미 들어가셨으면,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인버스를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물량 가지고만 하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있는 거 가지고만 하십시오. 근데 저라도 지금 가격에는 못 팔아요. 못 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들고 있으면. 저라도 못 팔 것 같긴 합니다. 뭐라도 좀 변동성이 줄어들 때를 좀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지금은 좀 그런 레벨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변동성이 조금 완화되고 반등 시도할 때마다, 인버스가 반등 시도할 때마다 물량을 줄이시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고요. 비중이 적은 분들은 저 같으면 그냥 나머지로 딴 거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건 내비둘 것 같아요. 비중이 적다면.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변동성이 완화될 때 계속 줄여야 돼요. 방법이 없죠.
굳이 포인트로 얘기하자면 3800인데 3800이라고 하면 사실 어제 지수예요. 그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인버스는. 근데 저도 못 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버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51670이었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종목으로 갈게요. 1300, 예를 들면 뭐 30원이었다. 만약에 1330원에 샀어요. 샀다고 치면, 지금 얼마야? 지금 800원이잖아요. 현재 800원. 예를 들어서 1330원에 만 주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야? 1330만원이죠. 1330만원. 근데 지금 800만원 된 거죠. 그렇죠? 지금 800만원 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람이야. 하는데 그 중에 1330만원을 샀어. 이게 800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돈은 3670이 남았죠. 가지고 저는 다른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다른 거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돈이 있을 거니까. 이게 5천에 1330만원도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20% 넘잖아요. 그쵸? 25% 되나? 25%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적은 비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원에 1330만원도? 이게 이제 80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나머지 돈 이렇게 있잖아요. 3670만원. 막말로 요 3670만원 가지고 5천만원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되지 않나요? 요 남아있는 3670만원 가지고 5천만원을 만들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냥 내비 두시고, 이거 지금 못 판다니까요. 저도 못 팔겠는데, 내가 만약 들고 있으면 저도 못 팔겠어요, 이거. 대신 조금 안정 찾고 약간 조정 나오고 할 때는 분할이라도 매도는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요 방법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요거 뭐 성향 차이인데요. 어떤 분은 이거 다 팔고 그냥 뒤엎고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그것보다는 이게 맞아 보여요. 굳이 손 안 나가면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이거 아셨죠? 아셨으면 1번 인버스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알았어요?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예? 만약에 얘를 이걸로만 만들면 요만큼 수익 난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요 남은 돈 가지고 원금 만들어 놓으면 요 인버스만큼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게 보십시오. 지금 뭐 인버스가 지금 가타부터 얘기도 못 하겠네요. 지금 레벨부터는 저도 저도 약간 오바라고 봐요. 지금은. 근데 인버스가 ETF잖아요.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게 ETF 상품들은 그 NAV라는 게 있어서, 요런 게 있어서 시간 가치가 조금씩은 빠집니다. 시간 가치가 뭔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내가 그 3200포인트에 산 인버스가 3200포인트가 와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건 있어요. ETF가 초장기로 가버리면 시간 가치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잘하셨네요. 네, 저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런 선택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는 저 같아도 좀 해봤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뭐 지나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럴 때는 저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걔 맨날 지수 간다고 했잖아요. 인버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정 짧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버스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지수는 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어디 갔냐. 이 자금 동향, 예탁금, 지금 78조거든요? 지금 78조인데, 예전에, 코로나 때, 이때죠.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코로나 발생. 급락을 하죠. 4월에서 한 5월부터 유동성이 유입이 돼요. 연준발. 유동성이 유입이 됩니다. 이게 다음에 중반까지 가요. 다음에 한 6월에서 한 8월까지 갑니다. 이게. 그리고 유동성이 고점을 찍거든요. 이번에 좀 비슷한 게, 이번엔 뭐가 비슷하냐면 2025년 4월에 트럼프발 관세 로 이제 급락을 해요. 이때가 아마 상호 관세 이거였죠.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5월부터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5년 주기로 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처럼 내년 또 중반까지, 즉 한 2분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중반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절대치 자체는 이미 코로나 때 금액 넘어섰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금액을 이때 피크 쳤을 때를 이미 도달했잖아요. 네. 계속 더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때 뭐가 쓸까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림이 맞다면, 이 대유동성 이 그림이 맞다면, 코스닥 지수를 보면 솔직히 가슴이 좀 뛰어요. 진짜로. 얼마나 먹을 게 많을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되게 있어요. 요새 코스닥 보면. 이 짧은 시간이라는 건 내년 2분기까지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죠. 까지로 저는 설정해놓고 보고 있는데, 해봐야 한 8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주식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닥 10년 무슨 뭐 상승 10년 동안 바닥 끼고 한 달 동안 상승해가지고 10배 가고, 원래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코스닥이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위에 룸이 너무 많아서 코스피는 여기 이미 고점을 20% 뛰어넘었어요. 이미 언제 고점? 코로나 고점을 20% 뛰어넘었어요. 이미. 여기 목표치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여기 목표치가 나오네. 피보나치 목표치가. 이거 피보나치 목표치가 나온다. 피보나치 목표치 상으로는 4050까지도 열려있긴 하네요. 4050? 어디였냐?
4050까지 아, 제가 이걸 안 보고 있었네. 제가 이게 주봉인데요. 이게 제가 왜 해놓은 거냐면, 이때 이제 코로나 때 21년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1년 동안 주가가 내려왔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저점을 찍었는데, 22년 가을에 저점을 찍어요. 아니, 4050이요. 4500 아니고. 4050. 500 아닙니다. 4500이라뇨. 4050. 여기 찍고 이제 반등을 할 때마다 여기 피보나치 수열상 걸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거 한번 크게 잘 놓고 보시면, 이 피보나치만 보면 여기 왜 걸리는지 딱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면 1번. 이게 24년 7월인데 여기서 왜 걸렸는지 보이시나요? 피보나치가 큰 그림은 잘 맞아요, 원래. 예, 피보나치가.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점 찍은 거고. 보면, 요 첫 번째 자리에서 또 되돌림 나오고요. 여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반등 나오잖아요. 여기도 한 번에 못 들어요. 이거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서, 이게 일봉으로 보면 더 여실히 드러나요. 여기 못 뚫잖아요. 이거 밀립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좀 과매도가 나온 거고요. 이때는 또 반등을 하고 여기서 지지 받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가요. 그쵸? 그 다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딱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때도 일시적으로 좀 급락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바로 돌리죠. 저 때가 아마 환율이었을 텐데. 예. 여기까지 밀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고요. 전반적인 이게 주봉이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정확도를 갖고 움직이는 건데, 그 목표치가 이제 위로 뻗었을 때 목표치가 4050, 지금 3900 거의 다 오기는 하긴 했네요. 이걸로만 봐도. 제가 이걸 보렸던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코스닥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굉장히 엄중한 위치에 있어요. 코스닥이 이 위치에 놓여 있어요. 코스닥은 저항 라인을 뚫었다고요.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으로 치면 한 1300 가 있어요. 코스닥으로 계산, 그냥 단순 치환해서 계산하면 이 코로나 유동성 때 고점을 한 20%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굳이 치면 1300 정도 가 있는 겁니다. 굳이 치면 코스닥 목표치는 제가 따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안 해봤어요. 그거는. 아이고, 해놨네요. 저 어디야? 여기 몇입니까? 1100이요, 1100.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부터 계산한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산했을 때 1100이요. 작년부터 계산했을 때 1100이고요. 코로나 때부터 계산하면 좀 클 것 같은데요? 위로 많이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 대략 뭐 1400, 1500 되지 않을까요? 갭이 지금 많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에 물론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힘드신 분들도 많으신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은 그냥 박스예요. 계속. 언제부터? 코로나 직후부터 그냥 이 안에 계속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유동성으로 급등을 이렇게 쫙 했던 거고, 이때 쫙 급등을 하고 여기서 고점 형성하고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 이 상단도 못 들었는데 지금 맞아요. 그 옛날에 2000포인트 갔었잖아요. 코스닥이 2925포인트. 코스닥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2925포인트. 2000년 3월 2일 2000년 3월 2일에 2925포인트 있었어요. 코스닥이.
코스닥은 사실 올라온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전 진짜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드리면 제 가슴이 뛰어요. 진짜로.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으면 성큼성큼 탄력을 받으면 개별 종목들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약간 가슴 뜁니다. 옛날부터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코스닥이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제가 옛날에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리타어텍이라는 주식을 예전에 샀었어요. 리타어텍을 옛날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샀어요. 아무튼 1,000원인가 2,000원인가 1,000원인가 2,000원인가에 샀어요. 이게 얼마 갔었냐면요, 200만원 갔어요. 20만원 아니고 200만원. 100, 1000만, 10만, 100만.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이 200만원 갔다니까요. 진짜로?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갔어요. 몇 배입니까? 1000배, 1000배. 이게 이제 거품. 그러니까 이게 IT 버블이랑 자꾸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IT 버블이랑 비교를 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가라는 게 제 생각인 이유가, IT 버블이 이런 게 IT 버블인데요? 이 정도 IT 버블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 됐냐고? 저 이때 대학생이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거를 제가 이 가격에 산 건 아니고, 이 가격대 봤어요. 이런 게, 그 당시엔 신문에 이렇게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맨날 상한가를 가길래 저건 뭐지 하다가, 얘를, 제가 그때 주린이였는데 100만원에 삽니다. 한 주. 100만원에 한 주를 용기 내서 사요. 전 이때부터 올라가는 걸 봤는데, 100만원에 사서 200만원 근처에 팔았어요. 200만원 근처에 팔았던 기억이 나요. 한 주 사가지고. 이거 지금 상장 폐지됐어요. 이 당시 이거랑 동특이랑 되게 유명했는데, 상가 10%였을 거예요. 그때 10%. 완전 옛날 추억이네.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 많았어요. 두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두상. 여러분, 두상이란 단어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두상. 이거 머리가 아닙니다. 두상. 두상. 이 단어를 아시면 진짜 옛날부터 주식하신 분이에요. 옛날엔 되게 유행했던 단어거든요. 요즘은 이런 단어가 뭐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그때는 이제 상하한가가 10%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였어요. 어떤 것도 많았냐면, 이때는 하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팔아요. 아침에 하한가에 사서 오후에 상한가에 팔아. 이거를 두상이라고 했어요. 그 두상 세상 그거 말고, 하루에 오전에 하한가에 사서 오후에 상한가에 파는 거를 우리가 두상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진짜? 요즘은 이런 일 없잖아요. 옛날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이거 저도 이렇게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 이름 보고 사고 이랬어요. 그냥 무슨 텍 이러면은 벤처 회사다 이러면서 그냥 사고.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 그 시절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소액으로 학생 때 처음 주식을 시작하다가, 제가 완전 광기 때 주식을 시작을 해서, 제가 이때 주식 시작했어요. 거의 이때 99년 말에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때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주린이죠. 네, 이때 기억나요. 이때 겨울에 99년 겨울에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해서, 이때 제가 군대를 갑니다. 2월, 3월 이때 군대 가요. 이때 군대 갑니다. 군대 가고,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한테 위문 편지가 오는데, 맨 우울한 위문 편지가 왔어요. 그때가 이때.
오늘도 하한가요? 이러면서. 이때 이제 하한가 10방을 맞아봅니다. 하한가, 10연 하한가를 맞아봐요. 아,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냐면 제가 주식을 사놓고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주식을 사놓고 군대를 갔어요. 10연 하한가라는 거를 여기 살다가 여기 맞아볼 일이 있나? 이때 맞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가 최고 꼭지에서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여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 때랑 감히 비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난 이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생하게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물론 소액이지만, 내가 그걸 겪어본 입장이라, 자꾸 무슨 IT 버블과 유사하다, 뭐 자꾸 하는데, IT 버블이 어땠는데, 이게 무슨 IT 버블, IT 버블에 발끝도 못 쫓아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버블도 아니에요. 버블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실체가 없었잖아요, 거의. 지금은 실체가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블이라고 합니까?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 정도로 전 단어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버블보다는 오버슈팅 정도로 좀 수정을 하자. 이 정도 가지고 버블이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없을 버블장과 그 버블 붕괴장이었다, 그때는. 코인 불장이라, 저도 코인 불장 이런 것도 봤는데, 겪어도 봤는데, 저도 코인 잠깐 했었거든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코인 불장이랑 비교 안 됩니다. 99년이면 10% 아닌가요? 뭐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영남제분을 하시네. 영남제분, 성원파이프 막 이런 거 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요즘도 상장돼 있나? 없네? 성원파이프? 영남제분 없네? 자, 이제 현 시대를 삽시다. 너무 과거 얘기 너무 노가리를 많이 깠네요. 현재 시점 얘기를 좀 합시다. 저도 이제 종목을 사야 돼서 종목 좀 볼게요. 지금 조선주는 좀 많이 올랐고 오늘 2차전지 애써 안 봤는데 신소재 날라갔네. 애써 안 봤는데 신소재가 날라갔네요. 12%가 그때 상한가였어요. 제가 중국이랑 중국이 10%죠 지금. 전 좀 헷갈리는데 6%였어요? 6%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소재 날라갔구나. 세로닉스 이거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미쳤네. 아까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하나기술,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이씨.
회원분들 문자 확인하시고요. 회원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문자들 확인하시고. 오케이. 2020 미쳤네. 와, 코스모신 소재. 와, 2000년지. 근데 이게 확실히 2000년지는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좀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뭐 오른 것도 아니긴 해요. 그쵸? 많이 빠져 있어서. 차라리 에코프로 비하면 조금 그래도 올라온 거라도 있지. 코스모신 소재는 진짜 올라온 게 없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자리까지 사수가 되면 20만원 트라이하러 가겠죠, 뭐. 지금 자리가 사수가 되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20 몇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20 몇만원대까지는 또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막 30만원대 가고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못 갈 것 같고 뭐 그렇게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1차적으로는 한번 걸릴만한 자리인데 워낙 세네요.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얘보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세잖아요. 20% 올랐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동종 섹터에서 안 오른 거 찾아가는 거예요. 안 오른 거, 덜 올라간 걸 찾아가서 이쪽에 붙는 거죠. 최근에 세로닉스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급등했거든요, 사실. LNF 올라올 때 못 올라오더만 이제 뒤늦게 오히려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아, 이게 쉽지가 않다. 이 차는 이제 언제 사야 돼, 대체, 씨. 언제 사야 돼? 개별단의 접근도. 오늘 걔는 어떤가요? SJG 세종. 로봇은 쉬고. 근데 여러분 로봇이 오늘 쉰다고 로봇이 끝난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닐걸요? 자, 이거 종목을 자꾸 쳐놔가지고. 제가 방금 급하게 사실 종목을 하나 샀어요. 제가 오늘 뭐 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관심 종목 1순위로 보던 게 움직이기 시작하길래 빨리 이제 문자 보내느라고 방금 그랬던 건데, 이제 그래도 제 회원들이 지금 산 거니까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2차전지에서 샀어요. 2차전지에서 로봇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요런 거 샀습니다. 요런 거 제가 보고 있던 게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저도 2차전지 지금 타이밍 문제지 보기는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얘네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소부장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코스닥을 보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번에 2차전지에서도 보셨겠지만, 로봇에서도 보셨겠지만, 강하게 올라갈 때 정말 강해요. 강하게 올라갈 때 정말 강합니다. 금요일날 애프터마켓에서 조정이 있어서 그거 보고 팔았다면, 뭐 천천히 담으시면 되죠. 뭐 그렇게 급하게 하세요.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되죠. 급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급하게 하실 거 없고, 일단 저는 제 생각은 조금 명확해졌네요. 현재 거래소가 3880인데 이번 슈팅이 정말 세면 4050까지 열어놓고 본다. 다만 3800 부근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수가 어디 고점을 찍든 간에 그래도 한 어제 지수 정도 기준으로 전 즉 오늘부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점은 다음 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때 정말 시장이 좋다면 오히려 그때 코스닥이 치고 갈 텐데 결국은 그 주역은 얘네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소부장. 얘네가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전부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 로봇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등락이 있는데 절대 안 끝났습니다. 2차전지 오늘 세죠. 최근에 가장 센 건 2차전지죠. 단기 과열을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아요. 2차전지도. 소부장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다른데 제가 이 얘기는 좀 많이 역시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온디바이스나 이쪽을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한 매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조정이죠. Y 바이오 로직스 빼곤 다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오는 참 신기한 게, 나 이거 바이오 볼 때마다 신기해요. HLB 그룹이 가면요, 바이오가 빠져요. 응? 여러분. 이건 단순 느낌이라기에 매번 이런 것 같아요, 매번. HLB가 가면, 나머지 일반적인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빠지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바이오가 다 올라가면 HLB가 빠지더라고요. HLB만 올라가네, 오늘. HLB 그룹이 이렇게 많아요. 5, 6, 7, 8개잖아요. 오늘 다 올라가죠. 얘네만 올라가면 꼭 나머지 빠지더라고. 와이바이오가 좀 신기한 거, 이상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이상한 거고. 뭐 바이오야. 뭐 빠지면 기회라고 봐요. HLB가 뭔가 좀 이상해요. 요거 좀 그냥 같이 할까? 여러분? 오랜만에 관심주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의 관심주. 오늘 관심주를 가격대를 잘 보시고, 지금 저희 산 거예요, 사실. 그 가격이에요, 지금. 아이고, 오늘 관심주가 뭐냐면, 같이 하죠, 뭐, 그냥. 입니다. 예,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8,300원 아닌가? 3,400원 할 거예요. 380원 이거네. 혹시 분봉 보고 이거 저희가 사서 막 이렇게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진 않더라고요. 여튼, 8,200원에서 400원 사이. 보시고, 요런 차트입니다. 요런 차트인데, 얘는, 그거예요, 배터리 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로봇 주냐면, 그 베어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해요. 배터리 팩 납품. 참고로 베어 로보틱스는 LG 계열입니다. LG가 인수. LG가 인수해요. 뭐 로보나 이런 데 납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는 배터리 팩 위주로 이제 납품을 주로 하고요.
원래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이거. 원래는. 배터리 팩, 요런 것 때문에. 배터리 팩, 케이스, 충전기 이래가지고, 원래는 뭐 ESS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서, 2차전지 관련주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월봉을 보면 이게 왜 그래서 이때 올랐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아마 전자담배 관련으로도 한번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을 거예요. 이때. 그때 제가 이 주식을 원래 좀 보고 있던 이유가 있는데, 이거 볼게요. XR 이 정도 있죠. 보면, 이거. 5월 23일날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이세용의 10명에서 이혜성의 10명, 증여자, 수증자. 증여했구나. 이거 증여했어요.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언제? 5월 말에. 그럼 보통 이제 증여가 완료가 되면 앞뒤로 한 달 정도가 세금 계산하거든요. 즉 5월 말 요때 증여가 완료됐으니까 앞뒤로 한 달이면 대략 한 요 기간, 요게 이제 세금 계산하는 구간이에요. 참 공교롭게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요건 좀 특이하게 지금 특이하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2차전지 또 워낙 좋아서 얘는 약간 그 패턴인데, 그거 아세요? 그 뭐죠? 커비드 핸들. 이거 약간 커비드 핸들 아닙니까? 그거 커비드 핸들 아세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거 올해 한정해서 봐도 이거 아니에요? 강한 상승이 있다가 컵이 나오고, 쪼끄 보면 요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냥 들고 갈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손잡이고요. 기관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스몰캡 종목들은 이렇게 기관이 막 사기 시작하는 거는 뭔가 수상한 거거든요. 여러모로 수상합니다. 증여에, 기관 수급에, 지금 시장이 좋아할 만한 로봇에, 2차전지에, 차트는 커비드 핸들에다가.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서 그냥 저희만 안 하고 얘기 드리고,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 가격대입니다. 아셨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관심 가격대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원래 어제 살려다가 그래도 2차전지 할 거면 사실은 양극재에서 붙는 게 제일 전공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못 붙겠다. 아까 붙었어야 돼. 아까 코스모 한 10% 오를 때 그 정도는 따라 붙을만 했거든요. 지금은 붙기가 어렵다. 그 뒤에 이제 코스모 화학도 붙었네. 지금 못 붙겠다. 넘어갔다고요? 좀 분할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아니면 뭐 흐름만 한번 지켜보시든가. 예. 종목이요. 2차전지가 지금 워낙 세죠. 워낙 세요. 워낙 세. 10분이지. 제가 원래 아침에 살려고 했던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거 살려고 했었어요. 원이. 살려고 했다는 게 뭐냐면 체결이 안 됐습니다. 8,160원이어가지고 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쭉 올라가 버려서
이건 아침에 저희 매매하려다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볼까요? 뭐니?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종목이요. 이렌텍이요. 얼마예요, 지금? 8,500원. 어이, 더 올라갔네. 여러모로 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좀 주의 깊게 제가 보던 사실 종목이라서. 참고가 아니라. 이렌텍. 코스닥시스도 좋다. 여러분. 코스닥시스 차트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올라갈 것 같더라, 이거는. 이것도 너무 호가가 이래서 제가 매매는 못 하겠는데, 이건 보세요. 보세요. 야. 예, 지주사가 어제부터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지주사랑 금융주가 어제부터 움직인 거 아세요, 혹시? 아까 진짜 어떤 분이 증권주는 안 보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안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주사나 금융주들이 어제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도 약간 변화의 하나의 한 축 중에 하나라고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지주사나 금융주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신고가 온 것들 좀 있어요. 저것도 제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원래는 이거 뭐야? 이거 예, 이건 코스닥시스라는 종목인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쭉 이렇게 빠지는 라인을 지금 막 돌파하고 돌파하고 되돌림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차트가 그래서 제가 이쁘다고 한 거예요, 얘는. 제가 이거 어제 밤에 반원 차트여가지고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제가 반원 차트라 바로 그냥 기억이 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좀 축소해서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라인에 여기서 돌파하고 되돌림까지 나왔네. 괜찮은 자리죠, 이 정도는. 심플하게 컷라인 여기 잡으면 되고요. 중기적으로는 이런 라인 잡으면 되고요. 컷라인에. 그리고 한번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보이시죠? 얘도 사실 증여가 끝난 종목이라서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렌텍처럼 코스닥시스도 사실은 증여가 끝난 종목이에요. 증여 이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지수랑 똑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다면요. 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들고 있다면 최소한 오늘 절반은 이익 실현합니다. 네. 그냥 삼성전자 10만원, 하이닉스 50만원 기준으로 이익 실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더 가더라도 내 거 아니야 라는 접근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가더라도 그냥 내 거 아니라는 접근을 할 것 같아요. 10만원, 50만원이면 뭐. 그렇다고 얘네가 주가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수랑 똑같아요. 제가 지수도 많이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빠져봐야
여기서 슈팅 나오고 내려와 봐야 3800 중심의 등락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즉 횡보를 예측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횡보할걸요? 많이 안 빠질걸요? 많이는 안 빠질 거예요. 고점이 찍혀도 생각만큼 빠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자꾸 사족을 왜 다냐면 꼭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 생겨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씨 많이 올랐는데 50만원. 근데 저 양반도 엄청 시장 세게 보는 것 같은데 50만원이면 팔 것 같대. 오케이 공매도. 이러신 분들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매도나 인버스나 하방 베팅하는 시장은 아니라고요. 쉬더라도 하방 베팅은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하방 베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방 베팅은 한 내년 여름 때나 하세요. 지금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이다. 웬만한 조정들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파를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으면 3번 공매도 하지 마십시오. 공매도 진짜 하지 마세요. 고점 다 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보세요. 뭘 공매도를 자꾸 하려고 해요. HLB가 이상하게 코스닥은 HLB만 올라가면 바이오주들이 죽을 못 쓰네. 레인보우는 뭐 나쁘지 않네. 이런 것도 신고가 갈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전 신고가 갈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가야 지금 뭐 2차 전지가 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이런 거 다 이제 신고가 가면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좋아지겠죠. 로봇주에서 좀 보수적인, 내가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이다. 근데 난 로봇주가 변동이 커서 매매 못하겠는데, 그래도 로봇주 사고는 싶은데, 요거 분할 매수하시면 전 제일 심플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4위 기업을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겁니다. 좀 편한 초이스죠, 저런 거는. 합리적이긴 합리적이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저도 틀릴 때는 어마무지하게 틀리는 사람이고요.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는 2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 한 달 반, 2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반, 2달밖에 안 돼서 뭐 계속 좀 오래오래 같이 해야죠. 그리고 제가 PD님한테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목요일, 방송은 아마 대타분이 나오실 거예요. 목요일 방송은 대타분이 나오실 거고, 이제, 개인적인 병원 일정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계속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은 대타분이 나오실 거다. 그리고 잠시 후 지금 11시 20분인데 11시 반부터는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어갈 겁니다. 11시 30분부터는 제 개인 유튜브 이어서 갑니다. 저 섹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력기기 한번 봐볼까? 전력기기. 에이프릴 타점 잡아야죠. 근데 뭐 하루 만에 타점을 잡수. 하루 만에. 자, 이게 이제 약간 의사소통의 오류인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에이프릴 한번 봅시다. 저 이거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이제 에이프릴은 포인트는 2개. 오늘도 이미 저점 나왔을 수도 있어요. 34,000원 찍었네. 이게 포인트가 2개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상 추세 살려가면서 가는가 1번.
제 기준은 어디예요? 요 3만원 부근이에요. 3만원 부근. 3만원 부근이 3만원 부근을 살려가는 거 가면서 가는 게 1번. 2번은 뭐냐면 뭐 많이 빠진다는 건 아닌데 조금 시간을 더 보냈다가 가는 거. 왜? 주봉산 보면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이 주가가 여기까지 갔을 때는 보면 기준선하고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요걸 조금 더 줄였다가 땡길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3만원이 한번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3만원 부근에 한번 사고, 그 다음 깨질 때 주봉 보고 한번 더 사고, 이러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조금만 더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Y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신고가 갔잖아요. 얘는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일봉은 이래요. 얘도 뭐예요? 기준선 타고 가잖아요. 여기 회색선. 요거 이게 타고 가고 있죠. 한 번도 안 깨고 타고 가잖아요. 결국은 15,000원이 또 매수하기 좋은 레벨이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주봉 보면 조금 달라요. 주봉 보면 오늘 많이 올라서 그렇지 여기 있을 때는 사실 기준선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상태는 애초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얘는 좀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이격이, 그래서 조금 더 가볍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이 종목 아침에 무슨 보고서가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는 있다.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Y바이오로직스나 에이프리바이오나. 그래서 얘는 3만원 지지하고 가느냐, 3만원 밑에서 저점 잡고 가느냐, 딱 그 차이인데, 그건 저도 좀 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이 아리까리해서 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거를 일단 단기로 많이는 못 먹었어도, 단기 매매하고 다시 본다고도 얘기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좋게 얘기했던 종목인지라, 제가 그 얘기까지도 굳이 드린 거예요.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자, 이해되셨으면 3번.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애플바이오 개인적인 목표가는 한 5만원 돼요. 얼마야, 시총이 지금? 7천억이죠. 7천억. 5만원은 무난할 것 같아요. 5만원 가봐야 1조 조금 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조단위 시총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체 플랫폼 가지고 라이센스하고 잘해서 거기서 성과 내는 기업이 시총이 조도 안 되는 기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라이센스 아웃은 이미 했고 이제 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금증을 확대했고 그 사간 회사가 또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죠. 나스닥도 아니야. NYSE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주변 상황은 충분히 밸류 땡겨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전력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일단 오늘 방송은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전력기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전력기기 저것도 올라가네. 전력기기는 원래는 이제 북미발 변압기 쇼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기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북미 쪽, 미국 쪽 변압기 쇼티지가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AI 발 수요 증대까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쇼티지가 아니라 조금 더 지속성이 있는 이제 수요 공급의 역전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지속성 있는 수요 공급 역전. 최근에 요런 이제 스토리로 가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예전에는 뭐 사이클이 있었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속될 거다. 왜? AI 때문에. 그 이제 근본 원인은 AI고, 이거로 인해서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다. 최근에 말이 자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D램 값이 급등을 해요. 이게 이제 HBM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왜? 반도체 업체들이 HBM 수요에 대응을 하느라 D램 생산을 늘리는 거죠. 줄이는 거죠. 그 라인에 HBM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 또 보면 그 수요처들에서는 HBM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끼워 넣는다든지 어떤가, 혹은 그냥 D램을 잘 쌓아서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건데요.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순 데이터 센터가 단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추론의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추론의 형태로 가게 됐을 때는 꼭 HBM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효율성이 더 좋은 저전력 반도체나 D램 쌓아가지고 이 수요를 또 대체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근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D램 만드는 걸 줄일 수밖에 없고, HBM 때문에. 왜? HBM이 이게 OPM이 높거든요. 이게 마진이 높아요, HBM이. 그래서 수요 공급이 완전 깨졌어요. 근데 그게 AI로 인해서 조금 더 지속성이 있는 수요 공급 역전 현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반도체가 지금. 그래서 레거시강 AI가, 레거시 플러스 AI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다 잡은. 자, 말이 이제 좀 새 나갔지만, 이제 전력비기도 비슷하다는 거죠. 원래는 북미발 변압기 쇼티지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지금 AI발 수요 증대로 수요 공급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주요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가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면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다 신고가거든요. 현대일렉이고요. 이게 효성중공업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산일전기, 이것도 이제 근데 신고가를 갔어요. 갔죠. 좋아요. 일진전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 신고가 갔어요. 일진전기 한번 볼게요. 오늘 살짝 치는데 어제 신고가 갔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이 HD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두 개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쪽은 뭐 매매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와. 이렌텍 아저씨는 어떻게 됐나? 8,400원 정도 되네요. 이렌텍, 아무튼, 아까 얘기해드렸던 사유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사유로 좋게 보고 있고.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뒤에 분 또 오실 거고, 저는 또 개인 유튜브 또 들어가야 되고, 예, 오늘 방송,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일찍 끝내나? 맞춰도 되나요? 20초, 10초, 30분 맞출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